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어디서 주로 뛰노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산이 있었어요. 산이 되게 많은 동네였어서 나무를 캐고 이렇게 구덩이가 남으면 애들끼리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과자 파티도 하고 거기 땅바닥, 흙바닥에서 막 애들 과자 나눠 먹고 뭐 가방 내팽겨 씌고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기가 막힌 거 그랬었어요. 애들은 정말 다 보면 천재 건축가들인 거예요, 저렇게. 이게 공간이잖아요, 하나에. 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 바닥도 생기고 벽도 생기면서 내가 들어가면 나만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과자 먹어도 됐는데 굳이 거기서 그 맞아요. 공간에 내려가서 먹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그 아파트에 화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디밭이 있고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골대 삼아서 축구하고 그 나무들을 이를테면 수비수라고 생각하고 막 피해 다니면서 축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이게 없는 데서 창의적인 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시를 좋게 만들려면은 추억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제일 잘 만드는 아이들은 역시 어린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 중에서 제일 권장하고 싶은 놀이는 술래잡기라는 놀이예요. 술래잡기는 공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막 문짝 뒤 뭐 장롱하고 벽 사이 뭐 이런데 내 몸의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공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심리적인 걸 생각하면서 제 시선도 생각하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 술래잡기라는 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간만 있으면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장소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학창 시절에서 학교 안에서 좋아했던 공간이 어디가 있으셨어요? 운동장, 운동장. 매점. 네. 아, 양호실 좋아했어요, 양호실. 맞아. 그죠? 양호실이 제일 프라이빗하잖아요. 그 커튼도 쳐 있고 누울 네, 수도 잘 있고. 수 있고 해서. 학교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누울 수 있는 데가 양호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복도락거 있죠. 그걸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문만 열면은 옆에 있는 친구 문과 제 문 사이에 거기가 나만의 공간되니까 거기다가 진짜 안에도 다 꾸미더라고 친구들은. 뭐 여자들은 거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맞아. 저 같은 그쵸. 경우는 그 당시 서태지 아이들이랑 H.O.T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붙여놓고 외국인들은 그거 뭔지 궁금해서 막 찾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핸드폰이나 휴대폰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랑 연락하려고 그러면은 뭐 학교 끝나고 뭐 하냐 하면은 쪽지를 써서 락커 사이에 이렇게 딱 던지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써서 그럼 답 쓰고 걔 락커 가서 또 놓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아, 이게 우편함으로도 쓰이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상하게 학교만 가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뒷자리에 많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창가 그 1분 단위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 창가 옆에 그 자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해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 특히 3, 4시에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졸리면 이렇게 엎드려 자는데 그 창가에 비치는 은행나무랑 그 운동장 풍경이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여기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추억에 남고 좋은 공간 중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에서 공부한 것들이라든지 운동장에서 운동한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나만의 사적인 공간, 내 친구하고 몇 안 되는 공간, 그다음에 구석진 곳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고 싶을 때 옛날에 어딜 갔냐 하면은 계단창 꼭대기 옥상 나가는 데 있죠. 거길 갔어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안 와요. 맞아요. 옥상을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책상 걸상을 안 쓰는 거 쌓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쪽지 시험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게 저희들만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사회의 그 문제의 가장 그 근본에 내려가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의 표현만 봐도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혼돈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하고. 그럼 보면은 한 뭐 10명 정도 되면은 꼭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으로 통일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누가 볶음밥 시키면은 제 볶음밥 좋아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향들이 전체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저는 학교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담장에 둘러싸인 대표적인 시설을 꼽는다면은 교도소랑 학교가 있어요. 건축적으로 보면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창문 크기 외에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담장에 둘러싸인 시설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밖에 월담을 많이 하니까 어떤 학교들은 담장에다 전기줄을 깐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거의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12년 정도를. 요즘엔 더 심각해졌어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학교 급식이 시작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 먹는 데는 교도소랑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공간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3 애들 졸업할 때 꽃다발 대신에 두부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인격 형성이 되는 그 12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들은 똑같은 교실에서 12년 동안 근데 다양성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랑 조금만 다른 생각 가진 애를 보면은 야, 쟤 왕따 이상하네.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교 교실이 하나가 있는 그 50개쯤 카페 놓으면 학교가 되거든요. 디자인하기 되게 쉬워요. 중학교가도 똑같고 고등학교도 똑같고 옆 도시의 전학가도 똑같아요. 대전, 대구, 광주, 서울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똑같이 생긴 데 갇혀가지고 거기서 공부만 하고 있는 애를 보면 누구랑 제일 비슷하냐 하면은 양계장의 닭이랑 제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키운 다음에 얘를 졸업할 때 야 너만의 길을 가라. 청년이 도전의식과 꿈을 갖고 살아야지. 이딴 소리 하는 그거는 양계장에서 12년 동안 자라난 닭을 보고서 닭장에서 꺼낸 다음에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데서 12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집을 고를 때에도 제일 비슷하게 생긴 판사형 아파트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3학년 4반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304호 아파트에 살다가 죽고 나면 납골당에 가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획일화된 그런 공간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도. 특히나 요즘 애들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때도 저런 학교였지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방과 후에는 집에 가면 마당과 골목에서 뛰놀았단 말이에요. 요즘 신혼부부들의 첫 번째 집은 대부분 다 아파트를 삽니다. 이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당 대신 거실에서 놀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놀고 근데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지내고 방과 후에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지고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본거체 실내에서 이동합니다. 계속 실내 공간에 갇혀서 지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자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미디어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랑 다른 애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집에 있는 빨간 바지 입고 오랜만에 외출하려고 했더니 제 중학생 아들이 저한테 관종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랑 조금 다르면은 튀는 애들을 다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제가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고르면 다 까만색 아니면 회색 옷만 골라요. 색깔 있는 옷을 권하면 못 입어요. 얘네들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요.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의 양이 지난 40년 동안 7배가 늘어났어요. 각종 체육관, 강당, 식당, 과학실험실, 음악실, 도서관 이런 게 생겨났잖아요. 엄청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실내 면적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한데 학교 부지는 똑같아요.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고층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운동장 하나 남겨놓고 기역자 모양으로 된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게 대부분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교실에서밖에 없으니까 책 위에 동전 올려놓고 이렇게 맞아, 그거 아니야? 뒤집기? 네, 판치기라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더 어릴 때는 프로레슬링 같은 거 막 따라하고 뭐 학년 좀 올라가면은 이제 비보잉 같은 거 막 연습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댄스 배틀 이런 거 했었어요. 저희는 음악과인데 옆에 댄스과인 친구들한테 분박스 주고가지고 야 다 나와 이래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 댄스 배틀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자기 자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교실이 양쪽 문이 이렇게 미닫이가 있었는데 한쪽은 고정이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랑 말뚝박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희는 남녀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모여서 공기놀이를 한다든가 교실 뒤에서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고 다녔는데요. 여고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옆에 남고가 있었어요. 나는 항상 지나고 오 멋있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얘기들 다 보면 다 실내 공간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단 말이에요.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애가 4개층을 뛰어내려가서 한 1, 2분 놀다가 다시 뛰어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 교실과 복도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나마 있는 운동장 그거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그냥 극히 일부 애들만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 반 학생들이 남녀 합쳐서 30명 정도가 한 반인데 그중에서 뻘간칠한 애들 얘네들이 축구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운동장을 다 써요. 그러니까 전교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 애가 운동장을 다 쓰고 있고 나머지 80%의 얌전한 남학생들 여학생 애들은 스탠드에서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온 밑에 책도 보고 싶고 친구랑 담소도 나누고 싶고 그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학교를 보면은 짱 먹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축구 잘하는 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축구하는 운동장이랑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어서 그래요. 공간이 단조로우면은 그 안에 권력의 위계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점심시간 되면은 축구공이 한 6, 7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 이를 교정했었거든요. 네. 만약 우리 공을 쫓아다니다가 다른 공이 제 입을 팡 쳐가지고 입 많이 다 헌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참 보면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한 운동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렇죠. 공공건축물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평당 공사비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평당 공사비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공사비가 제일 낮은 데가 다 학교네요. 두 그렇죠. 곳이. 초중고등학교가 제일 낮아요. 초중고 학교보다 좀 높은 게 경납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당 공사비 학교는 평당 공사비 55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교도소가 850만 원에 지어지고요. 그다음 시청 건물이 750만 원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낮은 수준에서 애들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뭐 아이들이 이 사회의 미래고 주역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 말할 자격이 저는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는 학교 건축은 평당 공사비 한 1,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성북동 회장님 집 수준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집을 좋게 지어줄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공립학교를 좋게 만들면은 모든 국민이 12년 동안 제일 좋은 집에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인격 형성기예요. 그거만큼 저는 세금을 더 잘 쓰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낮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고층 건물에 사는 거주자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시면은 유독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은 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오잖아요. 동부에서 혁신 기업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구를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아서가 아닌가. 지진이 많으니까 고층 건물을 못 짓고 집들이 다 1, 2층짜리 저층 주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3배가 많은 거죠. 보면은 스티브 잡스 같이 성격 까칠한 사람도 위즈니악 같은 착한 사람 만나서 애플도 창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잡스가 만약에 맨하탄에서 태어났으면은 아마 왕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도 결정하고 사회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에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천정고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2.6m 높이의 천정고 교실에서 공부한 아이와 3m 천정고 높이의 공부한 아이를 실험을 했더니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가 창의력이 2배가 높게 나왔어요. 딱 40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엄청난 결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정고를 좀 높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뭐 방음재를 다 뜯어낸다든지 천정 마감재를 뜯어내면 40cm 높아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그림처럼 꼭대기층만이라도 이렇게 경사진 지붕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우리나라에서는 2.6m 천정고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높이로 4층 교실을 그렇게 좋게 만들면은 2층, 3층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평등한 사회를 항상 회기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잘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도 안 만들려고 해요.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아이들은 2.6m 높이의 교실에서 공부하고요. 집에 가면 2.3m 높이의 아파트에 살고 상가에 가면 다시 2.5m 높이의 상가에 갔다가 1.5m 공고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설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좋아. 그러니까 가운데 공원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저 공원으로 빼내서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숲속에서 축구를 하고 방과 후엔 시민들이 와서 쓰고요. 여러 가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조깅 코스를 만들어서 자기의 체력과 기질에 맞게끔 선택해서 뛸 수 있게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기 다른 모양의 마당이 있어서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고 2학년 때는 연못에 있는 마당에서 놀고 3학년 되면 빨간 지붕 느티나무 밑에서 놀고 계속해서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학교가 지어지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의 갈등과 이런 저항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학교를 조금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미 만들어진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다른 그 같은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학교였는데 옮기면서 중간에 테라스가 하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축구하는 애들은 밑에 운동장에서 하고요. 고무줄하는 여학생들이나 얌전한 남학생들이 그 테라스에서 놀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노는 거죠. 다양하게 공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 수가 학교마다 줄잖아요. 그 빈 교실들이 생겨납니다. 그 빈 교실이 생겨난 거를 뭐 특별 활동실을 만들면 안 되고요. 저는 그걸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 나가서 쓸 수 있게끔. 그럼 빈 교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옥상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옥상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자연도 느끼고 거기를 정원으로 꾸미면 더 좋겠고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하냐? 그럼 CCTV 카메라 달면 되죠.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할 거예요. 유리로 된 벽을 설치하면 돼요. 그럼 그럴 돈이 어딨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교무실이라도 4층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은 1층에 교무실이 있기 때문에 2층 아이들도 밖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경비실 마냥 1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우리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선생님들은 제일 꼭대기층으로 가야 돼요. 1층은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거기서 바깥에 정원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죠. 돈이 되면은 창문턱을 부숴야 돼요. 유리창을 밑에까지 내려서 바깥에 정원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날씨 좋은 날은 접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꽃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닭장 같은 데 집어넣고 엄마들이 한 오전 11시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폴딩 도어를 열고 차를 마시면서 방과 후에 어느 학원에 애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좋은 걸 먹이고 입히지만은 건축 공간으로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자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학교는 지식만 가르칠 뿐 지혜를 가르치는 자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얼굴을 맞대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공원의 배치고 그다음에 벤치의 숫자고 걸어갈 만한 거리에 도서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과거의 그리스 사회를 보시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나눌 수 있는 아고라 같은 광장이 있었고 원형극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다양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런 그리스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생각이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형 아고라와 원형극장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 공간들을 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돼요.